자, 곧바로 연설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국회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이 협의가 안 돼서 전문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나요? 여기저기 이렇게 의원회관에서 그날 따라서 장소를 그때그때 마련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본청에서 좀 그 나름대로 몫을 갖춰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북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예년과 같은 그런 수준이라면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반도 평화가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 분위기를 풀지 못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도록 총력을 다해 설득해야 합니다. 다행히 바로 전날 트럼프 쪽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미국에 대한 설득과 아울러서 주변 정지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고 한반도 평화라는 역사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한 외교를 정부에 주문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한국이 미투 운동으로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대와 술자리 적대에 저항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우 고 장자연 씨의 기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명복을 빕니다. 앞서 대북 특사단의 성과에 대해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만 이 정권 핵심 세력의 도덕성은 낙제 수준입니다. 안희정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고은 씨가 영국의 한 언론에 보낸 성명서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집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행여 한국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노심초사했던 제가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미투는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권력형 폭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 선언입니다. 미투에 동참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물론 심지어 어떤 분은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또 카더라를 유포하는 것도 피해자를 향한 폭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엄단행합니다. 민주평화당은 2차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여성들의 혁명적 용기와 연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보수정권 10년이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촛불 정권이 되살렸습니다.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기대 이상 성과를 나타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분당 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비핵화, 비도발 그리고 남북 정상 한라인 설치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정강 정책은 햇볕 정책을 계승한 남북 평화 협력으로 정쟁과 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 민족의 수건인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렸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한 오늘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이 열리기 때문에 이념과 정파를 떠난 초당적인 협력으로 안보의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용기 있는 여성들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미투 운동은 여성 권익 보호의 핵심입니다. 미투 운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여성들의 용기가 폭로로만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무는 이러한 목소리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이미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같이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갑질 성폭력 방지법 8건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3월 국회가 회의 중이지만 이들 법안의 최우선 통과를 위해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달 중 법안 처리를 완료해 줄 것을 각 당에 요청합니다. 여성들의 용기가 이벤트성 폭로로만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민주평화당은 계속해서 여성이 살기 좋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로 유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고 정의당의 내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내부 도출을 위해 원내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의당도 우리의 제안을 진중하게 검토하여 촛불 민심 실현에 방점을 두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 우리와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이번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평화당과 정의당의 유불리가 아닌 국회 운영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를 세택을 해주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에 합당한 결론일 것입니다. 향후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소수 정당의 국회 의사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국회 운영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과 홍규월 조기춘 동구군 민주평화당에 입당을 합니다. 이들은 지역 민심의 바른미래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민주평화당에 입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되 촛불 민심의 완수를 위해 문재인 정권의 성공에는 협력하라는 호남 민심에 따른 결단으로 이해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원합니다만은 아주 하순 그래서 구성하고 청원하고 있다. 윤영일 최고위원님 발언주십니다. 그 한반도에 대한 위협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러기에 한반도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23일 최고위에서 모처럼의 그 김영철 단장이 평창올림픽 때 남북관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북 대미 특사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일 만에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11년 만에 남북 간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북핵 폐기 그리고 전국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위해서 그러한 목표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이자 세계의 평화라는 대위대한 과업이라는 인식하에 진정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적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진력해 주시고 위대한 과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이러한 기회에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대미 특사에서 넘어가 더 관계국 주변국들에 대한 역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대일본 특사도 고려해 볼 일이다.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참 아쉽게도 요새 미투 운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노벨 문학상도 물거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면 그 삼각체제를 대변하는 또 그들의 그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벨 평화상 우리가 적극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역사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 평화상 같은 것을 제정해서 수여하는 목적이 세계 평화를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 노벨상 위원회 역시도 그러한 역할 같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미투 운동과 관련한 성범죄,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하나 밝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6.13 선거 시에 그러한 성범죄, 성폭행 관련자는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한다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논의를 하고 언약을 한 바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SOC 사업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상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40개 사업에 탈락률 50%, 20개만 채택이 됐습니다. 이유는 BC 경제성 부족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사업 10개 선정해서 4건 통과되고 60%가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경제성 BC 부족입니다. 1999년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제가 정부 측에 대해서 국토위에서도 SOC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위에서도 항상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AHP가 제도가 있는데요. 경제성을 40-50% 따지고 40-50% 절대 비중을 경제성에 두고 있습니다. BC입니다. 정책성을 25 내지 35%를 두고 있습니다. 요 사이의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지역 격차에서 지역 균형 발전 요소는 그 비중이 가장 작은 25%,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요소는 적어도 10%포인트 이상 높여야 된다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환경부가 그러한 HFP 항목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지표를 도입하자고 들고 나왔습니다. 예타 문턱을 더욱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정부 부처는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또 검토하고 있는 예타 제도 흐지부지 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적어도 10%포인트 이상 높일 것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대전제가 지역 격차 해소, 지역에 특화된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크나큰 대의를 위해서 국가 SOC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준현 최고위원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줄곧 성사 과정에서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로 부정적 입장과 목리를 부리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게 되어서 새 정부 출범 1년 가까이 돼서야 성사된 게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는 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동이 중요한 것은 엄중한 안보 상황 때문입니다. 북핵 해법 등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회동에서 대북 특사로 파견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해서 방북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는 자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모처럼 마련된 이번 회동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여당과 야당은 줄곧 협치를 외쳐왔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이는 여론조사만 믿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과 무조건적으로 딴지 걸고 발목만 잡는 일부 야당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차대한 국가안보를 의제로 어렵게 성사된 이번 회동은 향후 여야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헌이나 정책 현안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하나씩 해법을 찾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개인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회의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3.6 남북 합의는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좋은 합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도
그 액션이 크고 통 큰 행동과 통 큰 결단을 이번에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 북미 간 대화에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3.6 남북 합의가 성공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3.6 남북 합의에는 첫째, 최초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 최초로 최고 지도자 집무실이 공개됐습니다. 세 번째, 최초로 포스트레이디 동반 만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로 북한 TV 등 언론이 거의 실시간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며칠 묵었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비핵화 언급과 북미 대화도 물꼬를 텄으며 특히 대화 기관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는 사실상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UN, 중국 등 세계 각국 또 좋은 평가를 내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 모든 미국 언론들도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정치권도 정쟁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께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개최 약속 환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환영합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 모두가 협력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인물만큼이나 지역 맞춤형 정책이 중요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민생을 위해서 각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국민의당 시절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지역 예산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TX 호남선 연장, 또 고속도로 등 SOC 현장,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작년 연말 예산을 확보한 현장을 방문해서 예산 집행 상황, 진행 상황을 앞으로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발언은 끝났습니다만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3월 8일 여성대회에서 발표할 우리 당 양성 평등문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 양미강 여성위원장께서 잠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투 운동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이 양성평등 문화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실천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력의 억압과 폭력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친목 당해 악질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미투 운동이 끝나는 그날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한 그날까지 양성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나이와 성별, 종교와 학력, 지역과 문화 등과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상호 존중하는 언어와 행동을 합니다. 셋째, 우리는 남을 비하하는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며 특별히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넷째,
우리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언행에 대해서는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성적인 농담을 삼가하며 개인의 신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필요 없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곱째,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언행을 생각해보며 자신의 행동 습관과 태도를 성찰합니다. 여덟째, 우리는 피해자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